이수진은 3년 전 아내를 잃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대기업 중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됐다. 딸 지원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고 아들 민호는 군복무 중이라 집은 더 적막했다. 수진 씨, 이러다 우울증 걸린다니까?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해요. 회사 동기 기태의 걱정 어린 말에 수진은 웃어넘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태가 여행의 발견이라는 일일 여행 프로그램 전단지를 건넸다. 한번 가볼래?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대. 목적지도 모르고 같이 가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하루쯤 새로운 경험해봐. 처음엔 거절했지만 빈집에 돌아와 적막함을 느끼며 문득 그 전단지가 생각났다. 결국 다음 주말 수진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여행 당일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수진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녀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주최 측은 각자 짝을 지어주었고 수진의 파트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현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들은 버스에 올라 나란히 앉았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신가 봐요? 긴장한 것 같네요. 네, 첫 경험입니다. 사실 친구 권유로 왔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가 한번 경험해봐.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용기를 내봤죠. 현진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 때쯤 그들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목적지는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은 해변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현진은 바다를 보자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다. 바다 구경 좀 할까요?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들은 모래사장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만 서로의 성씨나 직업, 사는 곳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피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평소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여행의 발견의 매력이죠. 내일이면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변 산책 후에는 근처 수산시장을 구경했고 저녁이 되자 단체로 회를 먹었다. 식사 중에 소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주최 측에서 준비한 노래방 버스로 이동했다. 현진이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호소력이 있었다. 거위의 꿈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과찬이세요. 젊었을 때 취미로 조금 배웠을 뿐인데. 그들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았고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현진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향긋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녀와 닮은 향기였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일행은 숙소로 향했다. 주최 측에서는 각자 1인실을 배정했지만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 현진이 제안했다. 아직 이야기 더 나눌까요? 로비에 작은 바가 있던데. 로비바에서 그들은 와인을 한 잔씩 주문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외로워서 이런 데 나왔어요. 이제 와서 인정하네요. 저도요. 아내를 3년 전에 잃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고백에 현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온기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마실 때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현진이 먼저 일어나 말했다. 방 같이 쓸래요? 그냥. 외롭지 않게.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현실감이 없었다. 문을 닫자마자 현진이 다가왔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기로 해요. 현진의 속삭임에 수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과 살결이 적막했던 일상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현진은 이미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일어났군요. 곧 출발 시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다. 마치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단호하게 접어두고 있는 듯했다. 어젯밤. 좋았어요. 수진의 말에 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에요. 연락처도 묻지 말고, 성도 묻지 말고.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이현진은 이수진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다. 그 후로도 가끔 여행의 발견에 참여했지만 현진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국 그만두었다. 하지만 가끔 기억 속에서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떠올랐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시간은 흘러 1년여가 지났고 어느 날 딸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딸이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진다는 건 축복이니까. 누구신데?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지.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석현이 부모님이랑 같이요.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묘한 감정이 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허전함도 느껴졌다. 지금 도착했어요. 3층 프라이빗 룸이에요. 지원의 메시지를 받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바로 1년 전 여행의 발견에서 만났던 이현진이었다. 그녀도 수진을 알아봤다. 순간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에 수진도 따라 연기했다. 네, 반갑습니다. 테이블에는 딸 지원과 그녀의 약혼자 석현, 그리고 현진과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김석현의 부모님 이종우 씨와 이현진 씨라고 소개받았다. 현진은 김석현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사돈이 될 사람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머릿속이 하였다. 현진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요? 이종우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수진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에게 웃어 보이며 축하해주는 동안에도 현진과 나눴던 그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현진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왔다. 두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자리를 떠났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수진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이수진 씨, 이현진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원을 통해서겠지?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수진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확히 3시, 현진이 카페에 들어섰다.
오늘은 평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화장도 10개만 했다. 상견례 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저희 아들과 따님이 만날 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여행의 발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카페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현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실 저희 남편과는 성의 관계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삶은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 할까요? 종우 씨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어요. 처음엔 이혼하려 했지만 아들 때문에. 또 집안 체면도 있고. 커피잔을 돌리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겉으로는 부부로 지내되 실제 부부 생활은 하지 않기로.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해봐요. 그녀의 고백에 갑자기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다. 그날은 정말 충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작곡원에서 한번 가본 거였는데 수진 씨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녀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그랬으니까?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따뜻한 온기, 그것이 그들을 그날 밤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도 수진 씨 생각이 종종 났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려고 하진 않았죠. 그건 약속이었으니까. 현진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찡했다. 수진 역시 그녀를 잊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 씨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이 조금 풀렸다. 현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의 눈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겨선 안 돼요? 그녀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지난 과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였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날 일은 그냥 그날로 끝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현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진 씨도 그날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생각했다고 하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솔직히. 가끔 생각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요. 수진의 고백에 현진의 눈에 순간 감정이 스쳤다.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걸까?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죠.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될 사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들은 더 이상 그날의 현진과 수진이 아니었다. 이제는 서로의 자녀를 맺어줄 부모가 되어야 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안에 생각이 났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딸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현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오늘 정장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다. 그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인사였을 뿐이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1년 전 우연히 만난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사돈이 되다니.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이제 정말 과거로 묻혀야 할 순간이구나. 피로연에서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현진의 남편 이종우 씨가 건배를 제안했다. 두 가정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다. 수진과 현진의 잔도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그 눈빛에는 부담감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그저 자녀의 출발을 축하하는 부모로서의 기쁨만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룻밤은 이제 정말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와 함께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현진과의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필요했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수지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죠.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수진과 이현진처럼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룻밤의 선택이 1년 후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성숙함은 과거의 실수나 선택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또한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우연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수진에게 현진과의 만남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우연한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